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비상 한 교과서 1 제4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어휘의 체계와 양상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50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에는 51만 개가 넘는 단어가 있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수는 몇 개나 될까? 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몇 개나 될까? 단어들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단어의 성격과 특징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단어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성격에 따라 단어들을 묶어보면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일정한 범위에 들어있는 단어의 집합, 이것을 어휘라고 한다. 미주친 부분 어휘의 개념이다. 자, 첫 번째 본문 1입니다. 자, 어휘의 체계.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한데 현대 국어의 단어는 그 말의 기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말의 기원에 따른 분류입니다. 말의 기원에 따른 분류. 고유어는 토박이 말이나 순우리말이라고 하는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용해온 순수한 우리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이다. 이 고유어의 뭡니까? 개념. 자, 신체를 나타내는 눈, 코, 입, 수를 세는 데 쓰이는 하나, 둘, 셋, 자연물을 가리키는 땅, 바다와 같은 말들이 고유어의 예의다. 고유어는 기억,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자주 쓰이다 보니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다이어가 많다. 이게 고유어의 뭡니까? 특징입니다. 고유어의 특징. 밑에 있는 그 통계를 보면요, 한자어가 더 많지만 실제 우리 일상적인 의사소통 속에서는 고유어 중심이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자어는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이게 한자어의 개념, 한자어의 정의. 한자어에는 오래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단어들이 많은데 한자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단어, 이거 중국식 한자어다 이 소리예요. 한자어의 종류 1번입니다. 이번 중국식 한자어. 한자로 문자 생활하는 동안 우리말 안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식 한자어가 들어오기도 하였다. 이게 한자어의 종류 2번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중에는 사진, 기차, 야구와 같이 서구에서 들어온 개념들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많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또한 한자어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 이거는 한자어의 종류 3번. 한국식 한자어다라는 거죠. 한국식 한자어. 자, 감기, 백일장 등은 예전부터 써오던 말들이고 노사, 면도, 자가용 등은 현대에 만들어진 말이다. 외래어는 한자어 외에 다른 언어권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이다. 이게 외래어의 정의죠. 버스, 택시와 같이 영어에서 온 말 외에도 세미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독일에서 온 말, 망토, 모델, 꽁트와 같이 프랑스어에서 온 말도 있다.
한자어나 외래어라도 우리말로 쓰인 지 오래되었거나 우리말에 맞게 변화할 경우에는 고유어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이게 한자어와 외래어의 특징입니다. 호랑이, 어차피, 모자 등은 사람들이 고유어라고 생각하기 쉬운 한자어이다. 또 붓, 구두, 고무도 고유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각각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말이다. 자, 어휘의 양상을 보도록 하죠. 청소년의 어휘, 김소월 씨의 어휘, 충청도 방언 어휘, 색채 어휘와 같이 어휘는 그 집합의 성격이나 단어들을 모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일 수 있다. 어휘는 단어들의 성격이나 의미,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말 어휘 양상을 살펴보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어휘가 양상을 전개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방언과 사회방언. 방언이란 한 언어가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이다. 이게 방언의 개념이죠. 같은 언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형태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 이것이 바로 뭐냐? 지역방언. 그리고 연령, 성별, 직업 등 사회적 집단에 따라 분화되어 다르게 쓰는 말들을 뭐라고 한다? 사회방언이다 라고 한다. 자, 지금 방언의 종류 두 가지,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지역방언은 말소리나 문법, 어휘 특성에 따라 크게 함경도방언, 평안도방언, 중부방언, 전라도방언, 경상도방언, 제주도방언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게 바로 지역방언의 종류죠. 공적인 상황에서는 주로 표준어를 사용하지만 지역민들끼리는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문학작품이나 영화, 드라마 등에서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언을 많이 사용한다. 자, 정구지 입제라고 이야기하죠. 부추를 충청도, 경상도, 전라북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구지가 목광, 지금 뭡니까? 제주도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정구지는 소리랑 함께. 자, 경상도, 전라남도 이런 데서는 소리라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말은 각 지역의 방언의 특색이 뚜렷이 나타나긴 하지만 의사소통 어려울 정도로 방언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만은 지역 방언뿐만 아니라 생활을 만드는 방식도 차이가 있어 그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한때 지역 방언은 표준어에 비해 열등하며 품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편견이다. 자, 지역방언은 오랫동안 한정된 지역에 사용되면서 지역 고유한 정서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우리말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사라져가는 지역방언들을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역방언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고유의 정서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 또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는 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지역방언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는 건 긍정적인 기능. 자, 그래서 두 가지 지역방언의 특징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고유한 정서 문화를 간직한다. 두 번째는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라는 지역방언의 그 특징을 배웠습니다. 최근 들어 사라져가는 지역방언들을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방언은 이를 사용하는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다.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다. 사회방언의 특징이죠. 계층이나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구성원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사회방언의 특징입니다.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직업이나 직업어나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전문어, 본래 의미를 숨기기 위해 특정 집단 내에서 사용되는 은어 등이 사회방언에 속한다. 그러면 사회방언의 종류 세 가지가 나왔죠. 직업이나 직업어, 전문어, 은어. 이것이 세 개가 다 뭐냐? 사회방언의 종류 세 가지. (1번) (2번) (3번)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8쪽, 153쪽입니다. 자, 경막하 출혈은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프리에어가 보이니까 프리에어요? 그래, 프리에어. 이게 이제 귀에 쏙 들어오니 우측 넙다리 쪽 수술도 해야 하는데 경동맥 먼저 해결하고 뇌출혈하고 복부한 다음 그 다음 넘어가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 말하는 거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바로 뭡니까? 전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가보죠. 단어들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해보자. 우리말 어휘는 의미 관계에 따라 상의어, 하위어, 유의어, 반의어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의미 관계를 이해하면 각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의미 관계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자, 한 단어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는 단어들의 관계를 상하관계라고 하며, 자, 상하관계의 개념이 뭐냐? 한 단어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는 관계, 이것이 바로 뭐냐? 상하관계의 개념. 이때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하는 단어를 상위어라고 하며 그 의미가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위어라고 한다. 그런데 상위어와 하위어의 구분은 상대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가몽시의 경우는 전자는 상위어가 되고 후자는 하위어가 된다. 그렇지만 감은 과일에 포함되는 하위어이기도 하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상위어가 되기도 하고 하위어가 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 이걸 뭐라 그러냐? 유의관계라고 한다. 유의관계의 개념. 유의관계의 개념이다. 자, 유의관계는 흔히 한 쌍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두 개 이상의 단어의 무리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끔 더러, 이따금, 때로, 간혹, 간간히, 왕왕, 종종. 자, 가끔 여기 밑에 가난하다, 빈곤하다, 빈궁하다, 어렵다, 존중하다, 공궁하다, 궁핍하다, 다 의미가 약간씩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단어들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게 유의어의 특징입니다. 유의어의 특징.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이 단어들의 의미는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단어의 의미 차이를 파악하여 각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경우, 이걸 뭐라 그러냐? 반의 관계다. 이게 반의 관계의 개념이에요. 반의 관계의 개념.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반위어라고 부른다.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의미 요소들은 모두 공통된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신사와 숙녀는 사람, 성인 등의 모든 공통 의미는 같지만 성별이라는 점에서 대립을 이루며 오다와 가다는 이동 방향이라는 점에서만 대립을 이룬다. 이 밖에도 우리말은 의성어, 의태어와 같은 상징어가 있고 다양한 느낌을 표현하는 감각어가 발달했다는 특징이 있다. 상징어와 감각어는 풍부하고 섬세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또 우리말은 높임말이 잘 발달하여 입, 진지, 댁, 생신 등을 높이는 어휘 환자들도 많다.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말하는 상황이 공적인지 사적인지 등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어휘 체계와 양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말을 듣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적절한 어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휘의 체계와 양상 다 배웠습니다.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그 전에 갈래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 정리. 첫 번째, 갈래는 뭐냐? 논설문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제재는 뭐냐? 어휘다. 자, 그리고 주제는 뭐냐? 주제는요, 어휘의 체계와 양상입니다. 어휘의 체계와 양상. 자, 특징을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특징, 첫 번째 특징, 개념 정의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개념 정의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줌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기준에 나눠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어휘의 체계와 양상 오늘 다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